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구매하라고 또 제발 처음부터 다이내즈 좀, 아니 왜 다이내즈에 이렇게 환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코미네를 사세요 여러분. 코미네, 코미네. 그리고 블랙비 자칼.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바이크를 구입하셨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장구류를 빨리 구입하셔야 돼요. 장구류를 먼저 구입하고 바이크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이크를 먼저 구매하고 장구류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케바케예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시고요. 이제 안전장구류는 무조건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오토바이 전용 헬멧, 글러브, 부츠, 자켓, 라이딩 진, 요 정도를 구입하시면 아주 좋고요. 근데 라이딩 진이나 자켓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무래도 좀 나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입문하실 때 여건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대부분 바이크 사는데 돈을 갖다 올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우선 최대한 저렴한 걸로 구입을 하세요. 헬멧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RI 굳이 사실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쇼웨이나 AGV 풀카본 헬멧 이런 거는 절대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 웬만하면은 저렴한 걸로 저는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너무 비싼 장구류를 구입하시면은 이거 역시 나중에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기변병도 아니고 이건 장구류 기변병이 올 수 있어요. 헬멧도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헬멧이 더 멋있고 좋아 보이고 내 건 싸우려 갖고 이렇게 돼서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헬멧 디자인 바꿀 수가 없잖아요. 헬멧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진짜 몇 년 쓰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고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바이크를 입문하시면은 어떤 게 좋은지, 어떤 스타일이 좋은지,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장구류를 아마 업그레이드를 하실 거예요. 더 예쁜 걸로, 더 내 바이크와 맞는 스타일로. 헬멧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홍진 쪽이나 AGV 쪽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가형 중에서도 일단 안전 검증을 다 받고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웬만하면 추천드리고요. OGK 제품 같은 것도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그쪽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켓이나 라이딩 진 같은 경우도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구입하시면 가장 좋죠. 하지만 예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처음부터 구매하라고 또 제발 처음부터 다이내즈 좀, 아니 왜 다이내즈에 이렇게 환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코미네를 사세요 여러분. 코미네. 코미네. 그리고 블랙비 자칼. 블랙비 국산, 토종 국산 브랜드 블랙비 자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에 다이내즈가 있다면 한국에는 블랙비 자칼이 있습니다. 너무 좀 극단적인 비교인가요? 근데 농담이 아니고 블랙비 자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블랙비 자칼 가격 대비 성능 엄청 좋은 라이딩 자켓 맞습니다. 잘 나와요. 글러브도 국산 글러브들 생각보다 괜찮아요. 가격 대비 성능 우수해요. 너무 브랜드에 집착하지 마세요. 특히 입문할 때 너무 비싼 거 사면은 10중 8구 후회해요. 아니 자기 스타일도 모르는데 아직. 자, 그러니까 그런 자켓이나 라이딩 진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가격대 제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초반에는. 그리고 그거조차 구매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나름 저가형으로 나온, 하지만 인증은 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세요. 무릎 보호대, 외장형 탈착식으로 된 무릎 보호대랑 팔꿈치 보호대, 척추 보호대 정도는 반드시 구입을 하세요. 그게 물론 이게 가격도 저렴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것도 다이내즈 거 사지 마세요 또. 다이내즈 무릎 보호대 엄청 비쌉니다. 다이내즈 척추 보호대 엄청 비싸요. 아직도 비싸서 전 지금 코미네 거 쓰고 있는데, AGV나 코미네 요런 애들은 동급인데 저 아직도 척추 보호대 그거 쓰고 있어요. 예전에 5만원인가 6만원 주고 산 척추보호대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다이내즈 척추보호대 몇십만원 합니다.
처음부터 또 거기다 너무 또 지출하지 마세요. 물론 집이 잘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이내즈로 한 방에 가세요. 그래야지 또 중고 시장이 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탈착식 무릎 보호대나 뭐 팔꿈치 보호대, 척추 보호대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옷을 갖다 보호대가 밖에 나와 있으면은 뭐 스타일이 약간 구길 수 있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뭐 라이딩 진이 훨씬 이쁜 거 맞아요. 아무래도 자본이 좀 딸리시는 분들은 척추 보호대랑 팔꿈치 보호대를 갖다 티셔츠 안에 위에다가 입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바람막이를 걸치세요. 또는 후드티 같은 거 걸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위화감이 생기질 않아요. 충분히 감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뭐 쌀쌀해지거나 겨울에도 활용하기가 정말 좋아요. 겉에다가 파카 같은 거 하나만 걸쳐도 자연스럽게 그 파카는 라이더 전용 라이딩 파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어떤 의류를 입던 내가 갖고 있는 기성복에다가 쓸 수 있다는 게 탈착식 보호대들의 장점입니다. 뭐 또는 야상, 고어텍스 야상 같은 거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 걸 갖다 겉에다가 걸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스타일도 나고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어깨 보호대가 없다는 게 가장 단점이에요. 사고 날 때 어깨에도 많이 쓸리는 부분인데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안하셔야 돼요. 뭐 정말 어깨 보호대까지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쉬의 팔꿈치, 어깨 보호대, 척추 보호대 다 붙어있는, 가슴 보호대까지 다 붙어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저렴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코미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 AGV 제품도 조금 저가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냥 입으면은 조금 징그러워요. 약간 좀 닌자나 약간 게이 같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좀 있는데 이제 망사옷이라서 그런 오해를 좀 받기도 하지만 약간 좀 징그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부담스럽죠. 네, 위화감이 조금 생깁니다. 뭐 작은 바이크, 이렇게 클래식한 바이크 계열에 너무 안 어울리는 게 맞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깨까지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그런 걸 사신 다음에 위에다가 캐주얼한 후드티나 바람막이나 야상 같은 거 걸치세요. 그러면은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속에 넣어 입는 게 힘들어요. 요즘에는 또 바지를 요새 통바지 안 입잖아요. 옛날에 통바지 힙합바지 유행할 때는 제가 무릎 보호대를 바지 안에 차고 다녀도 바지가 통이 워낙 커서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통바지가 유행이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스키니핏을 많이들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스키니핏 위에다가 무릎 보호대 그냥 차세요.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바지 위에다가 무릎 보호대를 차면 조금 좀 위화감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대부분 보호대들은 검정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검은색, 어두운 색, 뭐 스키니진이나 이런 거 위에다가 무릎 보호대 차셔도 잘 안 보여요. 그렇게 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로봇캅 되지 않으니까 뭐 제가 그런 식으로 항상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뭐 아주 뭐 꼴사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뭐 가격 대비 되게 성능이 좋게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글러브도 당연히 보호대가 꼭 들어간 제품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뭐 저가형이든 고가형이든 상관없이 어쨌건 보호대가 들어간 애들을 사세요. 보호대 안 들어간 일반 뭐 가죽 글러브 끼고 막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사고 나면 뼈 부러집니다. 손 갈려서 뼈 보이는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너클이 보호대가 들어간 애들로 구매하세요. 그리고 글러브 같은 경우는 카본 파츠가 들어간 애들이 이제 좀 카본이나 금속으로 마그네슘이 들어간 뭐 고가형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수지, 플라스틱 뭐라 그래야 돼? 플라스틱 계열의 보호대가 들어가 있는 글러브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애들도 보호 성능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이 좀 카본에 환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카본 아니어도 보호 성능은 충분히 있으니까 무조건 보호대가 들어가 있는 메이커 제품으로 사세요. 비메이커 제품은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보호대가 엉망진창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싸구려 보호대, 중국제 싸구려 보호대들 보면은 물론 막 다이내즈
너무 좋은데 돈이 없어서 난 짭이라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리에 그런 짭들이 뭐 한 켤레 뭐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막 팔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그거 수입해서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정말 자본이 부족하고 다이내즈에 난 진짜 다이내즈가 아니면 글러브 못 끼겠다. 이런 분들은 뭐 그냥 차라리 그런 거라도 사다 끼세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가격이 싼 만큼 실제 가죽인 경우는 맞는데 물이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이염 조심하셔야 돼요. 비 오는 날 손에 글러브에 물 묻은 채로 옷 만지거나 이러면은 또는 흰색 바이크 이게 한번 잘못 짚으면은 네, 이염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빨간색 글러브 끼고 바이크 한번 잘못 만졌다가 네, 빨간색 물이 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제품에 들어가 있는 카본 파츠는 진짜 카본이 아닙니다.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랑말랑 연질 카본 네, 흉내낸 거예요. 그 진짜 카본 아니니까 너무 믿진 마세요. 물론 걔도 이제 어느 정도의 보호 성능은 있기 때문에 뭐 안 끼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진짜 카본 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진짜 카본 아닙니다. 진짜 카본은 누르면은 네, 말랑말랑 거의 안 움직여요. 상당히 딱딱합니다. 근데 가짜 카본들은 고무처럼 말랑말랑 움직여요. 네, 걔네들은 가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츠 같은 경우도 반드시 발목이 올라와 있는 부츠로 구매를 하시고요. 뭐 라이딩 전용 부츠를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캐주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스니커즈 스타일의 라이딩 부츠들이 많이 나와요. 캐주얼하게 반드시 그런 애들 중에 발목이 있는 캐주얼한 바이크를 구입하시고요. 가격은 솔직히 조금 비쌀 거예요. 아직까지 저가형 제품들은 없더라고요. 또는 정말 좀 자본력이 많이 딸린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미군 워커 네, 이런 쪽으로 구매를 하세요. 사막화 같은 거나 차라리 발목이 올라와 있는 워커라도 신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됩니다. 이 부츠 역시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인데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부츠도 뭐 레이싱 부츠로 나오는 제품들은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냥 CD 부츠 사세요. 약간 레이싱 쪽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은 CD 부츠 무조건 구입하시고요. 그리고 뭐 조금 자본이 좀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은 중고 CD 부츠를 구입하세요. 저도 지금 신고 있는 CD 부츠가 한 10여 년 전에 중고로 구입한 건데 아직까지 신고 있습니다. 비싸서 그래요. 중고도 10만 원 넘습니다. 자, 어쨌건 너무 고가의 마찬가지예요. 바이크 고르는 거랑 마찬가지로 헬멧 고르는 거랑 또 마찬가지인데 너무 고가 제품으로 처음부터 덜컥 사지 마세요. 이게 바이크를 어느 정도 타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고를 수 있어요. 커브를 샀는데 또 무조건 또 안전하게 하겠다고 CD 부츠 이런 거 사시면은 너무 안 어울려요, 솔직히. 이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CD 부츠나 이런 거는 슈트 입을 때랑 그리고 이제 또 레이싱 계열 CBR125나 뭐 GSXR 125 뭐 이런 애들을 탈 때나 쓰셔야지. 좀 캐주얼한 바이크에는 솔직히 조금 물론 안전을 생각하셔서 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센스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 뭐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약간 좀 위화감이 있게 나올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커브 타시는데 풀슈트에다가 RI 헬멧 풀슈트에 뭐 CD 부츠 막 이런 거 입으시고 커브 이런 거 타시면은 뭐 동호회 같은 거 나갔을 때 라이더분들이 여러분이랑 자꾸 라이딩을 약간 라이딩 하자고 연락했을 때 지인분들이 자꾸 저기 이번에 좀 바쁘다 미안하다 시간이 없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잘 깊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센스 있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걸로 구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저가형으로 먼저 장구류를 구입하고 타시다가 나중에 그때그때 본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장구류로 조금씩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조금씩 장구류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너무 비싼 장구류로 또 입문을 하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 장구류가. 그래서 재미가 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복 투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이내즈 보호대나 자켓 같은 거 하나 살 돈이면은 저가형 브랜드 두세 벌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값차이가 그 정도로 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싼 거 여러 개 사도 다이내즈 가격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렴한 장비로 입문을 하시면은 차츰차츰 장비를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하면서 내가 발전돼 나가는 느낌을 받는 게 재밌어요. 그게 사진을 찍고 본인이 라이딩 할 때도 자신을 보면서 되게 업그레이드에, 자잘한 업그레이드에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또 만족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크게 보면은 성향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리니지를 합니다. 리니지 게임을 하는데 나는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고렙이 되고 싶어. 만렙 찍고 싶어 막. 그래가지고 그냥 돈 주고 계정을 사서 한 방에 그냥 막 다 잡고 다니는 거지.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존이 돼서 막 돌아다니는 한 방에 끝판왕을 찍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느끼면서 그걸 즐기시는 게이머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게이머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안 쓰면서 1렙부터 시작해서 싸구려 장비로 하나하나 몹을 잡으면서 서서히 단계별로 장기간에 걸쳐서 야금야금 업그레이드. 요번 퀘스트 수행하고 조금 더 센 칼 사야지. 그리고 요 칼로 또 조금 더 센 몹을 잡았더니 돈이 조금 더 많이 벌렸네. 야, 그러면 요번에는 방패를 바꿔야겠다. 방패를 조금만 더 한 단계 좋은 걸. 내가 나무 방패였는데 요번에는 철 방패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작은 단계에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과정을 즐기시는 유저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냐 후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비를 구입하던 뭐 바이크를 구입하던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한 방에 끝판을 찍느냐 아니면 서서히 올라가느냐, 이거는 성향 차이라서 제가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125cc로 하지 말고 바로 처음부터 리터로 끝판으로 찍으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125cc 급에서 끝판을 찍으라는 얘기지. 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125cc에도 고가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구입하시란 얘기지. 또 리터급이 끝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리터급은 끝판이 아니에요. 바이크에서 끝판이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없습니다. 그 끝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바이크로 자기가 이제 비싼 바이크 샀다고 부심에 쩔어서 막 과시하고 허세 부리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끝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바이크에서 끝판이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장난으로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그렇게 바이크를 구입하고 보호 장비까지 다 구매했다. 이러면은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건데, 웬만하면은 하루 정도, 그리고 한 15만 원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꼭 파주 미니 서킷을 한번 가보세요. 파주 미니 서킷에서 초보자 라이센스를 하나 따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브레이킹, 제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킷을 타보면서 바이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코너를 타는 거구나, 거동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서킷을 타기 위해서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서킷을 거의 안 가시겠지만 서킷을 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킷에서만큼 바이크의 거동을 확실하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강사 선생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보고 배우고 바로 시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주 미니 서킷이 아마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부담도 좀 적고. 그러니까 한번 꼭 가보시길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교육이 면허를 딸 때 이종 소형 면허를 따는 학원에서 가르쳐 줘야 될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오토바이 면허 학원이 워낙 막장인 거는 다들 아시죠? 네,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썰은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이 많아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진짜 오토바이 면허 학원은 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 화가 납니다, 진짜. 하지만 네, 요번에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미 길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고 어쨌건 아니 명색이 운전면허 학원이라는 곳에서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돈을 들여서 파주 미니 서킷을 가셔서 배우셔야 돼요. 뭐 나는 서킷 안 가고 뭐 나는 클래식 스쿠터 같은 걸 타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배울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보시면은 제가 왜 배우라고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이발이 네, 이륜차를 몰 때 필수입니다. 필수. 엄밀히 따지면. 왜 필수 항목인데 이거를 뭐 학원에서 안 가르쳐 주는지는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죄송합니다. 쌓인 게 많아서 어쨌건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제 기준에서는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준머를 타던 비너스를 타던 뭐 주드를 타던 무조건 배워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필수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분명히 살짝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타시고 싶으시면 무조건 가세요. 네. 강추드립니다, 진짜. 제가 갔다 오시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뭐 안전하게 타는 법을 알려드린다 뭐 한다 하지만 바이크라는 거는 몸으로 배우는 운동이에요. 이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킷에 반드시 가서 배우는 거를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입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뭐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뭐 저기 또 기분 좋다고 슬로틀 확확 땡기면서 개 오바 하다가 또 시온 가시지 마시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운전 습관을 가지고 안전하게 바이크 라이딩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